추진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금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민자 유치 부분도 또 KTNG도 현재 사실 50% 토지금만 납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투자 관련해서 하고 있고 MOU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체결 단계에 되면은 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내장산 리조트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관광 개발이 돼서 우리 정읍에 묵어가는 관광지 또 어떤 개별 분양 관계들도 많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숙박시설 관련해서 저희는 총체적인 것이 가능성이 저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현장 소장 이리 오시고 감리단장님 네, 그다음에 우리 조지현 현장 소장님 이렇게 대기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질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병환 민주당 의원께서 코리아 그랜드 레저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출장 이것은 문제가 없다. 그것은 저희 면세점도 얘기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병헌 민주당 의원께서도 이제 인천광 면세점에서 저희가 지역 관광에게 자꾸 투자하는 것인데 무슨 같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그 유승희 이제 민주당 의원께서 공개 분야가 무리한 추진됐다. 뉴서울을 비롯해서 상산 리조트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지역 관광과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하는 개발 사업이 손발을 좀 묶어놓고 풀어주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여건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확산에 대한 선도 투자를 좀 필요합니다. 검토를 하겠다 약속을 드렸거든요. 일단 이게 선진화 일정 같은 게 이제 선진화 일정이 이제 해제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공사가 이제 개발 사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보를 이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내장산 리조트에 본격적으로 선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저희 이제 지금 사장이면 막 바뀌시도 하면 더 여건 좋아지는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사장님 본부장님 말씀 중에 네. 미안한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추상적인 얘기 예, 말고 아니, 그래서 예. 장래이나 네, 구태란 알겠습니다. 얘기는 좀 10년째 듣고 있으니까 10년째 짜증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네? 그래서 그 말입니까 지금 저거 작년- 아무 결정 안 난 걸 지금 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내장산 리조트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에 우려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투자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공사와 정읍시가 기본 계획 수립한 거 가지고 토목공사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었어요. 그럼 투자자들이 현재 관광공사와 정읍시가 입안한 대로 과연 이 계획을 끌어갈 수 있는 투자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없다라고 딱 단정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혀오는 기업에서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혹시? 이년 지적과 와 투자자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공사비가 낭비되고 그런 지사장님께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사실 조금 서두른 공사로 인해서 그런 이제 매각 비용이 상승되다 보면 투자자는 아무래도 위축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그런 매각 비용의 부담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수변구역, 근데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수변을 지금 현재 입찰 매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저서 제가 있던 제 건물을 가지고
그때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이제 준비 서류까지 다 접수돼서 했었는데 그걸 달라고 어떤 분이 왔어요. 제가 그 헌지를 아니까.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말됩니다. 또. 네, 그렇지 않아도요. 오늘 오후에 그 농어촌공사 정책보좌관이 여기를 방문할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성과가 하나도 없었는데 성과 없는 건 다 보고고 지금은 아니야.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네? 해주시면 되죠. 북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도 모르고. 어제 오후에 자, 그렇게 우리 저 이철희 지사장님, 갑이 정읍시예요. 2003년 처음 조인식부터 아시는가요, 지사장님? 갑이 정읍시. 그 서로 동등한 유건 사장이 와서 관계에서 분명히 갑으로 존중하고 하시기 때문에 의로 행위만 해야 돼 예, 지금. 그걸 저기 그 말도 다 우리 모르고 과장들이 구분하시잖아요.副과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읍시에서. 예? 단 우리 정읍시가 공사를 많이 안 해보고 다 해놓고 분양을 못 오니까 분양 그 많은 사항 중에 딱 2가지만 그 귀 공사에다가 주었어요. 무슨 권한을 공사하는 거. 2번째 분양 전문가니까 분양을 해봤으니까 거기 주고 그 공사와 분양도 정읍시와 협의게끔 돼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를 대행하고 계시는 우리 이철희 지사장께서는 안 해. 어? 헌 바도 없고 공문서 하나나 가져봐요. 뭔 얘기를 공문으로 뭔 오고 갔는가. 또한 지금 한국관광공사에 또는 정읍시청에 서류로 우리 사겠다 온 거 지금 몇 건이 있죠? 서류화된 거, 말 빼고 실적 있는 거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자 못 오고 내쫓으라는 게 쫓도 못 오고 무슨 죄를 졌는가? 어? 상위 부처에다가 무슨 그 의원님께서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협약을 자기가 전 것을 무슨 협약이요? 아니 협약서에 써진 거를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협약을 체결해 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원님 내쫓다니 그 표현을 갖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관광공사가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내쫓다니요. 무슨 아무 의원님이 저기 무슨 면책 특권 있는 것도 아니실 텐데. 면책 특권이 있는 듣는 게 제가 아니라 상당히 불쾌합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뭘 내쫓는다는 여러분들은 공사기간이 맺혔어요 최초. 그래서 공사기에는 관광공사 혼자 합니까? 시야가 같이 협력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저거 우리 관광공사가 뭐 얼마나 좀 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 내쫓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 한 장 만들어지 않고 무슨 소리를 만듭니까? 저희가 같이 분양하자고 했잖아요. 보고할 일이 분양 주선이 여러분들 보고할 일이 아닙니까? 있습니까? 저희는 집행고쪽하고 아니, 분양 하는 주선이 거죠. 우리가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갑으로서 을한테. 무슨 가방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가방이 여보세요. 무슨 헛소리를 겨우 계세요. 잠깐만. 무슨 갑이 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갑과 을이 분명히 있죠. 계약서 가져와요 지금. 당신은 뭐 갖고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우리 씨한테 돈을 가져가요 공사에서. 시에서 돈을 가져온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땅 산 거 왜 있어요 지금? 돈 투자 안 우리 했습니까? 감리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렇다고 무슨 뭐 내쫓는다니 무슨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감리단장도 솔직히 뭐 여기서 공사 왜 가까우를 얘기를 해 이게 차분하게 이거 우리가 협력 여기가 무슨 사항인데 여기가 무슨 청문회장 감사장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네. 그 아까 얘기 중에 보면 의회에서 도와주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실은 집행부가 열심히 하면 의회는 도와줘요. 근데 그것을 꼭 전제를 의회가 먼저 도와주고 집행부가 일을 하겠다 그런 사고는 좀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일 열심히 하면 의회는 당연히 손 들어주고 협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좋은 일, 큰 일을 하다 보면 호사 담아라 그러잖아요.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아닙니까? 저희도 이 계획서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분양하는 방법과 또 개별 분양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은 그래서 그런 추진하는 것이기 방법들은 때문에 그것을 가려면은 이게 진짜 관광 인선 구조가 어디 정읍시장이 됐습니까? 관광공사 사장이 됐습니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발주 당시 때는 관광공사에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계약상 태가 지금 이제 그 발주 주가도 안 올라가니까
기초적인 것 아는 여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자면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분양 관계가 되든지 뭐든지 해야지. 저희가 어쨌든 협의 MOU 체결해서 서로 간에 겪어서 내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정말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많이. 정말 저도 병이 많이 와 있어요. 네? 당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그 부분을 갖다 다시 한번 책임을 하고 예산 하라고 이렇게 됐는데 정없이 398억을 생돈 내놓으면 국가로부터 398억 이상 다 받아와요. 어느 국회나 어느 시장이나 50대 50은 우리가 30일 안에 국가한테 70을 드릴 때 우리 정읍시와 관광공사와의 각자 맡은 바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요될 예산도 액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의 최초의 투자 그 예산액이 15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이 늘어나면서 계속 예산이 더 투자가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 이러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사업에 언제까지 우리 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이제 그런데 어렵게 또 이번 2013년도에 65억 예산을 확보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했어요. 더 이상 안 된다 투자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그 지금 토지 올해의 계획이 토지 미혐의 대상자들에게 토지 매수 이제 하는 것과 기반 올해 꼭 올리겠습니다. 혹시 뭐 아까 말씀 중에 뭐 우리은행의 외자 유치 뭐 7천억 이런 거 그건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어제 거잖아요. 저도 확인을 그거야 뭐 이쪽에 투자할지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그거는 희망으로 알고 희망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저도 하루속히 좀 좋은 소식 좀 의회에 가서 좀 제가 한번 의회 가서 의원들 뵙고 이런 소식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애썼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도 투자할 수 있게 예. 관광공사 자체에서 선도 투자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KTNG 있죠. KTNG도 아울러서 같이 좀 유도해서 그 연수원을 빨리 지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 준공되기 전에는 부실공사입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뭐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공사 건설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철평석인데 원석 자체가 조금씩 이제 철 성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장마 기간에 철 성분이 좀 아니죠. 원재료를 잘못 싸서 그러지. 그래서 그런 이런 것은 원래 성택 개발에서 불합격품이에요. 불합격품을 여러분이 사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의원님 말씀처럼 막 전체적으로 근다금을 했지만 어차피 이제 이런 데 파레트로 실질적으로 오는데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그 철 성분이 못 나오게끔 하는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카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하든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재료비 갖고 녹물이 나온 것은 분명히 부실 자재를 구입을 한 거예요. 네? 예, 그것은 개선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면 이것은 결론은 준공 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이제 민자 유치가 좀 뒤늦게 된다면 결론은 유지 보수 비용이 이제 들어가 버려. 준공되기 전에도. 그러면 그것은 결론 고스란히 이제 건설업체 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준공처를 한다면 절대 준공이 안 나, 이게. 근데 이 부분은 관광공사도 시공업체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제 시설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지금 이제 공사업체는.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 주셔야 될 거, 이제. 이번에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민자 유치가 잘 안 된다거나 내지는 선도 투자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빨리 준공을 해서 일단은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절대 못 줍니다. 이제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될 때까지는 그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 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좀 재료를 잘못 싼 거예요. 사실 선택을 써서는 안 될 불합격품을 쓴 거예요.
지금 다 보니까 녹물 나버렸더라고. 철분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마 이 시공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재료를 어디서 구입했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재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기 말고 여기 저 녹물 나온 거 쭉 보세요. 이쪽이 다. 그게 이건 아니고 박단장님 이건 철편석인가? 갖다 놓은 거야 지금. 철편석이 예, 이게 철편석입니다. 이게 철분이 녹아나는 철분이 있는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육안상으로밖에는 이제 확인이 안 된 부분들아 일부 이제 그 원래 원석 돌에 이제 원래 철광석도 나오는데 일부 이제 조금 녹슨물이 다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군데군데는 지금 다 저 쇠를 갖다 놓은 자리라고. 이 자체에 이게 지금 이런 것이 이거 봐봐요. 바닥에 다 있잖아요. 응? 이런 것들이 저 비 맞으면서 이게 바닥으로 스며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다가 쇠를 놔놨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얼룩진들은 기본적으로 쇠를 다 갖다 놨다는 거야. 쇠를 갖다 놓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더 그래서 더 많고 그러니까 이거 다 여기서 지금 이 쇠에서 다 나오는 거야. 이런지 알면서 썼다면 여러분 철편 철 성분이 들어있구만.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왜안 나오면 안 나오고. 이 도로 같은 것이 분양이 되면은 분양한테 갔다가 완성이 돼갖고 오픈을 하면은 도로 관리권을 정업시에서 넘겨버리잖아요. 원래 그런 줄 알고 썼으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도로 윈도까지는 다시 넘어오지. 그럼 이거 공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원이가 현저로 폐기하시는 거예요. 기반 시설은 전부 수선 녹진에 뭐이네 이런 모든 부분은 다 저기서 그러니까 도로, 공원, 주차장, 주차장 등은 전부 관리권이 다시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관리는 보통 많이 들어가겠네 예산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실제 땅은 관광공사에서 전부 써서 실제 땅은 시도 기부 체납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에 들어가는 안에 내용 시설부터 있잖아요. 안에 묻는다든지 전국시가 부담하는 도로로 가면 횡단 모델 한째 들어오면 둘째 들어오고 셋째 들어오면 금방 돼요. 그리고 KTNG 부지. KTNG는 지상하수도 저쪽 설비 다 되어 있죠. 거기 아직 거기를 먼저 거기는 여기를 김만석 김만석 씨 가지고 발로가 못 나가가지고 지금 거기도 거기 얼른 갑시다. 저 늦었어요. 12시 반인데. 돈 드는 좀 거기서 제가 시간이 없어 내가 그냥 주중에 나와 있어요. 1시 반에 미팅 하지 말고 아니요 같이 다녀. 아니 제가 오자고 하는데 내가 올라가십시오. 아이도 지금 저희 유치해놓고 주민들한테 시가 방사선 절대로 지금까지는 하나도 돈 10원도 안 주는데 사실 내도 7천억이나 안 있어요. 7천억이나 7천만 원 있는데 소개해주려고 애들한테 수학여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작물 조사는 본인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지작물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지금 이 주거 지역에 매입하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좀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올라온 것이 뭐 그 방앗간이라든지 대장간이라든지 이런 양조장이라든지 민자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CC 설계를 할 때 현재 빈 토지와 관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관계는 조정을 좀 하면은 가능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현재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고 이 전체적인 43필지 중에서 지금 본인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취재해서 이 사업도 우리 금년도 32억 3,500만 원을 계산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과 같이 해서 토지 매입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저희가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도 주민들한테 제가 설명할 때도 이르겠습니다.
이 백제가을 정읍사 관광지 조성 사업은 특히 더 정해마을 주민을 위해서 정해마을 중심으로 이 관광지, 우리 체류형 관광지, 작은 과령 한 6만 5천 평 정도 관광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첫째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 사업은 한 발짝도 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는 것에 따라서 사업을 가고 안 가고 한다. 이렇게 저도 주민 설명회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여기 그런 방향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방향에서 주민들의 협조만이 이 사업을 갈 수 있다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저도 그렇게 취재해 나가겠습니다. 서 있는 위치 좀 찍어봐요. 우리 서 있는 위치가 그래서 네. 우리 과장님 말씀 다 안 끝났는데 몇 가지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 얘기 드릴게요. 일단 좀 위치를 전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우리 서 있는 위치를 물어봤고요.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많은 예산을 들여넣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이로 인해서 많은 탐방객들이 얼마나 오고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과장님 방금 말씀에는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한 치중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표현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완성된 뒤에 사람들이 이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고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우리는 얼마나 할 것이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나 내지는 더 크게 정읍 시민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느냐인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역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섹터 안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런 특산품 판매장이나 대장간이나 방앗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네. 말씀하셨지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난개발됩니다. 말 그대로 정천연 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조감도 안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지역이 여기가 고밀도 지역입니다. 맞죠? 고밀도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3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시설 지역도 고층 빌딩이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연 이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성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기존에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80% 90%는 부정적으로 봐요. 결론은 그럼 왜 이걸 이 정천연 이 샘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씻어요? 나무 종자요. 아, 종자. 낼라고? 한테다가? 짠 내려고. 뭔 나무예요? 주뽕나무. 주동나무? 근데 나는 정해마을에다가 이게 이제 띄운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방식을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괜찮은 작업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할머니가 유용하게 잘 쓰시네. 응?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빠지기는 잘 빠져요? 네, 잘 빠져요. 물은? 차 들어가지 마 바로. 저차 타고 하려면. 그리고 또 2평 11호가 대화하는데 이거 밥 먹고 가면 이거 가라고. 아까보네 정말. 근데 이게 뭐가 정자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문제점은 같이 바깥쪽 지금 이 얘기도요. 지금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일을 사배가는 데 있어서 그때 이제 정읍시에다 이 의견을 순간순간에 내서 대해서 이것을 안에 하나의 많은 내부 이제 토지 우리가 와서 이 매수를 얘기하는 유도를 부분에 하겠다. 대해서 좀 그냥 자체적으로 맨날 하겠다 있는 이런 말씀 의례적인 나오시니까 일이다라는 지금 마을 사고가 있으시니까 이제 최초에 그렇게 반발이 심했던 게 마을 말씀을 내부 토지 해주시고. 문제 가지고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의원 입장에서는 바깥쪽 가슴에 땅들이야. 후손을 하려고 분들이야.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기도 진행될 전에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토지 아까도 만들어 왜 이렇게 그럼 도시계 시설 가져오신 결정까지 분들이고 했냐고 근데 이제 물어봤냐면 이제 예산이 마을 내부 얼마나 토지는 필요한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물어보는데 시켜놓다니까 이제 그 나는 지금 양반들은 가슴에 크게 저기 후손을 하려고 말씀 안 진짜 하시고 그래요. 바깥쪽에 정말 이거 적극적으로 여기 최초에 했던 분들은 이것만 고집했을 때 자기들 여기 이제 뜻대로 아파트가 되고 들어서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있는 집들이 막 애매하신 분들이 그 옆에 양육집하고 땅 막 가지고 현대식 하신 분들이 하고 밭작물 저쪽에 다 네. 나무 너와 많이 이렇게 묘목 심어놓은데 옆에서 해보니까 그냥 같이 어우러져가 그래서 하는 집이 어우러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지장물주가 거의 다 끝났어요. 몇 점 얼마나 빼고 그것을 그러면 특별하게 이 백제 정촌역 사업에 투입되고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예정된 사업을 완성시키면 끝나겠지만 기존에 이제 사업이 다 끝난 뒤에
관광객이 다 찾아오는 것은 좀 부정적이다. 그 여기 얘기 이제 어쨌든 추진되었으니까 하고요. 만약 여기에 문제점이 됐을 때 우리 위원장님 자문 받아서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게 문제라니까. 어차피 진행됐으니까 그냥 가자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못갈 때. 그 이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좀 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가 우리 얘기. 끝났다고 하는구만. 조사 지금 중이고요. 이번 주 며칠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뭐 250억 정도가 지금 민자를 빼고 나면은 순수 예산이 한 그 정도잖아요. 정읍 12하고 광택하고 합쳐가지고. 근데 지금 우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물이 천년 묵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 저기 해봐야 한 200년 정도. 이 정도 큰 우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저기한데 뭐 부부 테마 해가지고 좋죠.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 현재 사회 지금 뭐 이혼도 많이 자기 하고 그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마을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게 아니고 유지시켜 온 거는 이 앞에 지금 추모단도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문중에서 지금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한 여기서 안씨들이 한 500년 정도 살았거든요. 저희 17대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우물이나 이 나무 같은 거 다 할아버님들이 지금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 입장에서 이렇게 할아버님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뭐 정읍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죠.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 관광지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2004년도에 지금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그동안에 지금 시장님이 3분 바뀌셨거든요. 그때마다 하여튼 뭐 입지를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지금 2010년도에 김생기 시장님 당선되고 나셔서 당시 이제 주 공약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제출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광지 성격이 참 제가 봐도 애매해요. 전통 가옥 같은 게 동네에 쭉 있어가지고 뭐 경주 양동마을이나 안동 하이마을처럼 이런 정도가 되면은 거기다가 약간만 스토리텔링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건 지금 보면은 제일 오래된 집이 겨우 이제 그동안에 뭐 화재도 있고 그래가지고 목조 건물이 한옥들이 한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집도 2-3채밖에 없고. 근데 여기다가 일단 동네까지 일단 포함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예산 사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동네까지 포함해서 관광지로 해놓고 주 시설을 예산 유치해가지고 이제 시설할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해놓고 나면은 도보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8분이면은 성인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와서 거기 가서 내가 참 감동을 받았다. 관광 참 하게 된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 입소문을 내가지고 유인을 자꾸 하면 좋은데 한번 처음에 해놓고 나면은 초기에는 올 거예요. 했더니 한번 가서 보자. 과연 볼 게 없으면 저도 그럽니다. 안 좋으면은 소문 다 내요. 여기 해가지고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어차피 예산 들여가지고 하면은 이게 유지 관리 인력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읍시에서 이 정도로 저기를 해놓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민 자체 역량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저도 지금 통장하면서 제가 이 동네에서 제일 젊은 추이거든요. 깜깜한 게 그거예요. 제 나이 또래 주민들이 한 10여 분만 계신다면은 같이 해서 농산물 특판장, 뭐 유기농 판매장 이런 거 지금 택배 때문에 얼마든지 해도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여력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이 75세 이상이에요. 지금 현지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저기 해가지고 지작물 조사 때에서 크게 주민들이 반발을 안 했던 이유가 농사 짓기 힘들고 당신들이 이제 농사꾼 못하니까 이거라도 할 때 해가지고 지금 땅을 처분하자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고 이거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뜻을 또 어떻게 못 해가지고 지금 중간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고 정읍시 입장도 생각하고 주민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하여튼 일단은 뭐 첫 사업을 어떻게든 뜬다고 하더라도 장래를 봤을 때 정읍시에 이게 플러스가 될까 굉장히 지금 우려. 연구기관이라고 보니까 정읍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뭐 도와주는 거 있지 거기서 나오는 건 없거든요 지금. 인력 고용한다고요? 이거 다 뻥입니다. 와서 저기 주민들 가서 거기 풀 뽑는 거 비정규직 용역직을 하고 있어요. 이 근처에 주민 중에서 지금 방사선과학연구소에 딱 현지 주민이라고 채용한다고 한 게 정규직으로 딱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평가연구소나 생명과학연구원 박사님들인데 주민들하고 교류가 저도 통장이나 작년에 여기 관내 행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교류를 해보려고 했는데
1일 250톤 규모 분뇨 및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또 1일 58,600톤 처리 규모 정읍시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인근 신태인의 1일 2000 정읍시 가옥길 67-49번지에 약 3만 3천 평의 9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개 펌프장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차집 관료는 총 42.2kg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곳 위탁 현황은 2008년 6월 25일부터 20년간 주식회사 MB텍과 20년간 위탁 계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요는 1일 58,600톤, 오수 42,200톤, 폐수 18,400톤 처리 용량의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 공법은 MLE, 즉 BOD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계양대 우측에 있는 이 시설은 우리 시민들께서 사용하는 생활 하수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시설 개통도입니다. 먼저 시민들께서 쓰고 버리는 하수가 침사지로 유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1차 침전지에서는 부유물질이나 그 다음에 침전 가능한 물질들을 다시 한번 1차 침전지에서 침전한 후 생물 반응조로 이렇게 넘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생물 반응조에서는 활성 미생물이 유기물과 질소, 인 등을 흡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처리가 끝나면 2차 침전지로 우리 하수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읍천으로 방류함으로써 처리 시설이 모두 끝나는 시설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로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대비할 경우 그 BOD랄지 COD, SS 총인 총 질소가 방류수 기준으로 볼 때 2012년도 방류수와 이렇게 숫자상으로 비교하여 보면 더 깨끗하게 처리되어서 방류되고 있는 것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처리한 양을 살펴보면 1일 평균 2011년도에 44,500톤, 작년에 43,600톤 처리한 평균 처리한 양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현장에 가면서는 시설 자세한 사항은 양창용 소장으로부터 배출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처리 용량 58,000인데 네. 지금 작년까지 평균으로 43,600톤씩 배출돼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있네요. 현재 74% 정도 용량 대비 74%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요 근래는 얘기 안 들었어요? 지금 이 주변이 그 농소동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화수물 처리해가지고 모든 쉽게 얘기해서 싫어하는 그 시설들 농소동이 전부 다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에서도 좀 많은 그 지원도 좀 해주고 그렇지만은 상당히 관심 많이 가져야 할 그런 하나의 그 장소예요. 엊그저께도 이 주변 마을에서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바라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오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 환경관리까지 저기 왔다 안 갔습니까? 왔다 갔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어째서 그 냄새가 나고 처리할 계획을? 일단 그 악취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나머지 관할 제가 이제 관할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분명히 축산 폐수 처리장은 이제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축산 폐수를 70톤짜리 증설을 하게 돼 감소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여기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저쪽 종침 쪽하고 그다음에 탈수기 동에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전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3월 달에 지금 악취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해서 악취를 지금 뿌려서 지금
있는 하여튼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모든 그 취약 시설이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난다라고 우리가 저희들도 저기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악조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다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그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악취가 나는 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 우리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변 마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그런 홍보를 좀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이. 예.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이 전부 다 그냥 밑에 지역이라 전부 다 지금 좋지 않은 조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부족은 되게 많아요. 그런 여기도 보면 첫째 나와 있는 법적 기준치가 있고 우리가 현재 여기서 지금 유입을 해가지고 방류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저 비오지 저 기준치를 더 낮출 수 있는데 법정치 그 뭐 아래다 해서 그렇게 내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일단 법적 기준치는 5ppm입니다. 예. 5ppm인데 통상적으로 지금 방류 수질이 지금 BOD가 2.4ppm이고 2.3, 2.4지 않습니까요? 예. 저 정도 수질이면 거의 완전하게 처리가 된 수준입니다. 저 정도 수준이요? 저보다 더 낮출 수는 없고요. 더 낮출 수는 있고요. 물론 기술적으로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 하수를 가지고 먹는 물까지도 가능하니까요. 근데 대신 이제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처리 비용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100ppm짜리가 들어서 10ppm에 들어가는 비용과 10ppm에서 2ppm까지 따라가는 비용은 거의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따져보면. 근데 저 2ppm을 뭐 0.몇 ppm으로 떨어뜨린 것은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방류하고 있는 저걸 보면 수질로 치면 여기 몇 급수 정도 된다고 봐요? 농업용수 3급 정도 됩니다. 3급? 예. 2급 정도 됩니다. 3급을 방류한다는 건 좀 문제지. 2급수 2급수 정도. 1급 뭐 BOD 기준이 BOD가 1이고요. 2급수가 3입니다. 3 이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2급수. 그럼 현재 여기서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서 바로 방류를 하면 여기 저 천으로 나가는데 정수로 나가는데 그 천보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방류하는 게 더 깨끗한 물이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천에서 나오는 물은요. 지금 거의 그 내장물 저수지와 그다음에 생활 해수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절별로 좀 그 차정해서 방류할 수는 없나요? 방금 좀 전에 정방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악취 문제도 아마 그 계절 탓도 좀 있을 거예요. 기압 탓도 좀 있을 거고. 날씨에 따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날씨에 따라 틀릴 텐데 그러면 이제 계절별로도 그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아무래도 겨울철이라 보면 냄새가 더 밑으로 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저 우리 그 법정치보다 조금 더 낮추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뭐 과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면 우리가 지금 총인시설 그건 이쪽에는 관계 없나요? 네, 여기 다음에 네. 저 TN이나 TP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정기준치보다는 TN은 법정 기준치가 20입니다. 지금 현재 20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약 14년 남았네요. 20년을 해야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장기간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권장 사항을 했는데 중간에 변동적인 생명 협의하에 전기요소는 약 조항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악취가 풍겨가지고 정정선 의원님 말씀대로 10년 이내 이렇게 결과를 보는데 대학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떤 그 해지라든가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근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또 이렇게 보니까 5,500만 원은 2013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55억. 이 운영비를 왜 55억을 우리 정읍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합니까 매년?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그 원가 계산해가지고 인건비에서 다 산정해가지고 용역 주어서 필수경비 한 번만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5억씩을 매년 거의 지원을 한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사실은 민간 투자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 하수 처리시설 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공공시설을 해도 되는데 그 한 번에 많은 예산을 시에서 이렇게 투입을 못하니까 민간 위탁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운영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약품비 이런 것은 공공시설 처리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모두 되어 있습니다. 논단 산업관 공도로 민자사업 민자사업이. 네. 그다음에 그 한 가지만 더. 네. 지금 인천 어디서가 지금 그 검찰 그 내사 들어간 그 조사 들어간 거 알죠? 사업자 선정에 있어 투명성이 없다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기 최초 공법 선정 할 때 그런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런 게 있는데 사업자 선정할 때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정성 있게. 그래서 뭔가 그저 그냥 와서 위탁으로 하면서 어떤 자기들이 어떤 수익만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명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가능한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좀 돋보이지 않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 기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도중이라도 특약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죠. 아니 지금 위탁 받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죠. 예, 2004년까지 이게 최초 시설을 언제 했어요? 2004년. 최초. 그래갖고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공무원들 운영을 하다가 지금 도하고 이렇게 6개 시군이 해서 MBT로 지금 이렇게 그쪽으로 이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할 때도 많은 하자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위탁을 준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MBT에다가 왜 위탁을 주었으며 위탁 후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위탁 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환경법이 자꾸 강화가 중간중간에 해양특위도 환경법에서 해양특위도 모독을 돼 있고 총 질소 배출량도 더 강화되도록 법이 규정되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전문직 현재 환경직은 있지만 그 직으로서는 그런 기준에 강화될 수 있는 전문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정부 권장사항에서 그 하수 시설은 전문가 집단된 그런 위탁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환경부로 그렇게 이게 지금 만경강 수질 때문에 사실 새만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질 때문에 이렇게 6개 시군이 연 거예요. 그런데 6개 시군 뭉쳐지면 그렇게 그렇죠. 지금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그 시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다가 지자체에서 지금 6개 시군 외에는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지요. 아니 전체 14개 시군이 다 위탁을 합니까? 그건 그러니까 무주 지난 장소는 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임실하고 남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좀 하고 있죠. 임실하고 남원밖에 없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위탁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영했을 때 그 전문성은 우리 시에서 체육공부에서 전문성 가진 사람을 하면 되는데 굳이 저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 시에서 유지 관리했을 때나 지금 MBT에다 이렇게 위탁 줬으나 뭐 차이점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동민강 수계의 수지를 좀 뭐랄까 제대로 확보하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그다음에 부안 그렇게 6개 시군 단체장도 도지사와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전부 MB텍이라는 회사가 원래 있던 게 아니고 한국회 컨소시엄에서 전부 MB텍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그쪽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되어 왔던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갖고 지금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도시화가 필요해서 하수 시설이 자꾸 더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하수 유입량이 많다 보니까 처리 용량에 따라서 약품이라든지 인건비 전문이 그것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다. 전부 다 정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살아요? 예, 정읍에 일단은 저희 관사도 지금 정읍에 두 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읍에서 살림을 합니까? 아니면 주소만 두고 여기서 근무하고 주말에만 갑니까? 주말에 가고 물만 위로 그다음에 속자물들 이거 1차 유입국 어디요? 담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냄새가 난다 이 말이거든요. 담을 수는 없냐? 지금 현재 상당한 냄새가 나죠. 이런 부분들이 바람 불면 싹 간다고. 지금 1차 이제 침사지에서는 오수가 이제 바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운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송천동에 이제 하수 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밀집 지역이 아닌데 저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발응조를 뚜껑을 씌웠습니다. 여기도 반으로든 그러니까 여기 밀폐를 시켜주든지 완전히 물이 나오는 데는 열어놔도 좋지만 걸러갖고 나오는 데는 열어놔도 좋지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냄새 안 납니까? 여기에 사는 분들은 이제 코가 맥혀갖고 잘 몰라. 그러나 이제 새로 온 사람들은 안단 말입니다. 이걸 소장님 보고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 시설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개선 대책을 한번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냄새 압치되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또 가스 생겨. 그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막을 수가. 이제 막고 이제 포집을 해서 이제 탈취를 물량이 그러면 엄청난 시설비가 또. 시설비가 더 하여튼 씌워야 돼. 하여튼 일단 1차적으로는 냄새 악취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한 데도 있어요? 전주는 이미 그렇게만 했다가 아니에요. 그럼 냄새가 주변에 좀 덜 나죠. 돈이 비용이 비용 생각하지 마세요. 소장님께서는 그전에 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전에 아파트도 지하에다 해서 이렇게 도시 견들고 지하 해수 정화 처리장. 네. 이제는 싹 우리 연결이 한번 다 배수시켰어요. 그걸 보면은 냄새 안 나는 약품을 최대한 많이 써줘야 돼요. 약품 투여가 돼야 좀 달라요. 이게 지금 기수가 얼마나 돼요? 엄청 진짜 어떤 놈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명 여기는 이제 처리시설 핵심이 거기를 불어 넣어줘서 이제 미생물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물들을 이제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생물 반응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BOD하고 질소하고 있는까지 완전히 처리가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2000년도에 설명을 지었을 때는 이 구조처리 시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 공사를 해서 구조처리 공사를 해서 이제 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투자를 한 거죠. 그 여기에서 MB택에서 투자를 예, 그것을 20년 동안 상환하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되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하고 실제로 공직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원가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분석을 합니다. 통당 처리 비용은 민간이 운영하는 게 더 쌉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유입이 되어서 방류할 때까지 총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이제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비가 오더라도 처리시설은 완벽하게 가동을 해야 하니까 다 날새고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비가 많이 오면 인물 유입되면 들어가게 되거든요. 빗물이 유입되면 이제 그 빗물을 다 받게 되면 다 쓸려서 다 떠내려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입할 때 그 양을 재서 통당 물가에 계산하는 거예요. 방류하는 것을 소독단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방류하는 걸로 통당 물가를. 비 오면 그거 빼줘야지. 그거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아닙니다. 나오는 비 오는 물량이 전부 다 방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
여기가 이제 1차 침전지지 않습니까요? 1차 침전지만 거쳐서 처리 못하는 것은 단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깊이가 이제 한 5m 되다 보니까 좀 더럽게 보이는데 고기 살 수 있어요? 여기서? 고기 살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살고 익었어? 있습니다. 예. 아, 그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발전돼 들어가고 그러기도 하고 어디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사서 넣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다른 외국도 고기를 일본 가니까 그렇게 키우더라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옛날에 싱가포르도 갔을 때도 고기가 이 물을 그 처리하고 그 물을 가지고 고기까지도 키우는 걸 봤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댕동은 물을 빼가지고 도시로 큰 거기다 고기를 키워. 확정은 괜찮은데 요거는 지금 한 5월달쯤 되면은요, 동호가 빼고를 이 약품은 염소 써요, 뭐 써요? 염소는 사용을 안 씁니다. 그럼 뭘로 해요? 지금 현재는 그 소독은 자외선으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아, 조사로? 예, 염소가 이게 너무 수계로 나가게 되면 이게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로 할로로 메탄. 옛날에는 그거 썼거든. 예, 그 지금 슬러지는 어디가? 예, 슬러지는 이 건물 깁니다. 먼저 이곳 시설 이름은 정읍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입니다. 방금 전경은 방금 오시면서 보신 이런 건물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가옥동 60세 49번지 현 장소가 되겠으며 2009년 1월부터 작년 8월 9일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처리 규모는 1인 40톤 처리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2 합하여 9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공법사인 태성건설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위탁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1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성과 위탁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시에서 발생한 하수 처리량은 약 761톤이 발생되어 있으며 약 688톤은 이곳에서 전체 처리하고 다음 73톤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슬러지가 이렇게 40톤 처리하도록 규모는 되어 있는데 현재 고화물 반출량, 고화물은 슬러지 싹 아까 흐레 같은 거, 분뇨 같은 거, 시설이가 들어오면 그놈을 다 처리 분뇨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지금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 시설 자체가 사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그 공정상에서 좀 에러가 발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부족이 우리가 자체 처리되기 때문에 저 개인 민간 업체인 익산에 있는 노건이라는 회사에다가 똑같은 단가를 위탁 처리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슬러지 발생량이 함께 761이요. 그 761이라는 건 일일 발생은 지금 이송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입시설 저장소에 반입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반입된 슬러지는 수분 함유율 80에서 85% 정도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이 건조 설비 1차, 2차, 3차 사이클론 건조기를 통해서 50에서 60%까지 함수율을 갖다 낮춰주고 있습니다. 건조된 슬러지를 고화물하고 탈취제를 투입한 매립장으로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전기세는 지금 여기 운영비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가요? 그런데 그 속에 전기세가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데 포함이 되고 지금 탈취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탈취제는 어디서 가지고 오죠? 고산 정비상에서 저희 그 특허로 생산을 해가지고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탈취제가 없으면 이거 운영을 돌릴 수가 없나요? 네. 그러면 그 탈취제를 또 다른 거신 다릅니다. 이걸 갖다 지금 복토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벽돌이나 그런 걸로 재활용은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바로 매립장으로 예, 중간 목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양이 예를 들어서 들어온 양 대비해서 나갈 때 양 그 차이가 얼마나 나요? 한 50% 가면 50%? 그럼 굉장히 그래도 많이 나가네. 자, 이게 매립장으로 지금 복토가 되는데 이 분석은 해봤어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게 여기 보험머신 지금 포함돼 있어요? 할 수가 없다면 비상 대책을 보험 같은 것이라도 비상대책을 수립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단추제를. 그건 분명한 것이고 철저히 해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그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탁 기간이 3년이에요. 한 년 3년 끝나면 다시 또 보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받는 게 문제가 다시 아니고 쌓였을 때 처리를 못 다시 해야 돼요. 이 업체가 계속 대입자 그런 게 밖에 아니고 없잖아. 다시 또 다 모든 걸 다. 이게 기간이 얼마나 돼? 시간이? 이 회사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4시간. 양을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양을. 저희가 지금 40번까지 처리 연장이 한 번에, 한꺼번에. 양생을 하다가 24시간 해야 되니까 오늘 그냥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됐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예, 계속 연습 중이다 보니까 이런 복수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 봤을 때는 안 돼. 아, 여기서 이게 지금 한 조요? 정책과 하나는 업무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내주시는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조처 축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떤 배려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그러면 옥정호 구조처 테마공원 명품화 관광 명소 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도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概要로는 공원 규모는 22헥타, 도유지가 7.5헥타, 시유지 0.5, 사유지 7.0, 국유지 하천이 10헥타가 되겠습니다. 시설문으로는 펜션 2동, 인공폭박 1식, 경감물 판매장 8동, 쉼터 4동, 화장실 4동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 사업 규모로서 구조처 추가 식재 외 11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된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 사업으로는 상반기 2013년 단위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1월 중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구조처 테마공원 CCTV 설치 공사를 3개소를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정기 승합공사 대업계 더불어서 평가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무 계획으로는 단위 사업별로 실시 영역을 맡기겠으며 구조처 추가 식재, 포토묘 생산, 하천변 경관 조성, 유색별 코스모스 등이 되겠으며 각종 사업들을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날짜는 8월 제8회 구조처 축제 개최는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궁금한 마시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실 때 한 2주일 정도 그렇게 잡으셔서 우리 여기 지원하는 부서나 다른 직원들이 그 연간 계획 잡으실 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축제 평가 보고에서도 그 내용이 대두가 됐었고 사실 어저께도 주민들과 갈등 사이에서도 그런 발표자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확충한다 하더라도 약간 불가피하지 않냐. 갈수록 이제 여기 와서 나갈 때까지 그 체류 시간이 더 길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다른 것도 더 이렇게 볼거리가 생기니까. 예. 차량 통행 금지하죠. 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그걸 거는 것 같은데 그 길을 세멘트 포장기보다는 좀 항토길을 만든다든가 해서 좀 걸으면서도 자연의 좀 향취를 좀 맡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어찌겠냐 해가지고 그걸 좀 시행을 한다 했거든. 근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황토길 조성 문제 나가는 길이죠. 이 길인데. 그렇죠. 이 길. 이 길인가 지금. 근데 작년에도 사실 이제 제가 축제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제 걷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다시 촬영장을 가고 싶어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를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밀릴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새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하천을 작년에도 행사를 치러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이 짝길로 저희 이제 좀 황토길을 한번 조성을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신발을 직접 벗고 신발을 들고 한번 황토길을 걸어서 가다가 그때문에 가서는 좀 다리를 씻는 공간도 확보를 해서 그 물에서 예예예 직접 물에 근데 이 길은 조금은 그런 점에 있어서 맛이 이 좀 길도 없잖아요. 저쪽에서 지금 그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하기 때문에 예. 걸어오는 분들이 많더라고. 예설에 있습니다. 필요치를 않잖아요. 폭포 때문에 뒤로 그러나요? 이제 평소에는 휴전을 때문에 하죠. 그래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겠다? 매년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번 또 해놔놓으면은 돈이 6,800만 원인데 그 축제 때 좀 잠깐 쓰려고 6,800만 원을 들여서 해놓고 평상시에는 안 쓴다는 것도 기본 요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걸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는 거니? 예. 그런 돈을 갖다가 차라리 다른 데다가 시설에 투자하는 거 더 낫지. 전기는 일시적인데. 최대한 전략해서 저희도 그렇죠. 굳이 저는 뭐 수갑에서 얘기예요. 그것까지 만 필요성이 있겠는가요? 예. 한 2주 많이 해야 2주 쓰는데. 또 하나는 지금 여름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관광객들이 좀 물놀이 객들이 많이 오시죠? 물놀이 할 수 있어요? 저쪽에 못 오죠? 아니 지금 이쪽에 매중리 쪽에 위쪽으로 매중리 쪽에 매중리 쪽에 상치 쪽으로 예. 딱 좋은 데가 많이 그러면 있는 이것도 좀 거기에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놀이 시설을 좀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근데 해줘야 상수원 되지 않나? 보호구로 지정되다 여가? 보니까 그러죠. 제한받는 래프팅 같은 것도 못 하나요? 여가 상수원 보호구가 아니잖아 지금은. 지금 광역상수도인데. 아니 지금도 이걸 이거 그래? 기어 쓰고 있죠. 그 광역상수도가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받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까 저 다리 위에부터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가족들 단위로 놀러 다니고 예. 캠핑객들도 많이 예. 오니까 가을철 한철만 쓰기는 아까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장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좀 내장 쪽에도 하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다도 지금 뭐야 그 얼마나 됩니까 수익이? 아닙니다. 그 이제 정확한 횟수라고는만은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구절자 테마공원을 명품화 관광을 만드는데 숙박 시설이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늘려야 한다. 아니 제 봐요. 여기 와서 좀 지금 쉬려고 옵니다 사람들이. 쉬려고 가족들끼리 오는데 이런 데 와서 좋은 구경거리가 있는데도 쉴 데가 없어가지고 또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저기가 있어요. 그게 앞으로 그 부분에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것이 뭐그 펜션이라면은 그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민간인들한테 저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논해 보세요. 되고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것이 구체화돼서 상수원 보호 해제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도 그에 관련해서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이게 정업시에서는 물을 먹으니까 풀어지면 다 풀겠죠. 못 풀겠다 이런 쪽이 많이 해야지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뭐 때는 임시 쪽만 풀고 정부 쪽은 안 풀다는 것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위원장님 그 풀릴 것 대비해서 농업정책과 이 주변을 좀 더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좀 좋게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한 번쯤은 그 대비책은 세워줄 좋고 간단하게 하면은 또 여름에도 사람이 오잖아요. 이게 지금은 며칠 와갖고는 또 별로 필요가 없어. 여름도 오고 봄도 오고 사철 그래도 꾸준히 와줘야지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지. 또 하나 반짝하는 그런 것은 해서 여기 지금 민간인이 운영을 하죠 여기? 아니 이딱 앉았어요? 여기 거시 펜션? 펜션은 민간인이 하죠. 네. 혹시 얼마 정도 저기 하시는 것? 지금 시에서 수익이 얼마나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름철이나 가을 그때까지는 방이 다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르죠. 지금. 한번 검토 한번 구절초 자체가 이게 양지 쪽에 아까 말씀드린 자 그런가요? 이걸 펜션을 그늘이 없어야 양지 너무나 적어. 양지식물이죠. 그래서 아마 이걸 구절 오시는 손님들은 그 관광객들은
입장료 안 내고 왔다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요, 얘가 수위가 넘어버렸어요. 두 번째. 못 넘어버렸어? 여기서부터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받쳐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쪽에 가장 그 거리가 짧은 쪽으로 이용해서 이런 데를 이렇게 좀 해놓으면 여기까지 걸어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어떤 대책을 1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불과 한 2주 정도 되니까 주민들이 조금 여기서 입장료를 받고 여기서 구경 오고 돌다가 여기서 나가서 사 갖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아까도 중간에 여기 보고를 완전 주차장인 거죠.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요. 유튜버장 송양도입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농산물 수하고 선별, 포장해서 저장, 그 다음에 공동 출하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센터가 현대화된 시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위치는 자본시공변 하이리 19의 9번지가 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성원 아파트와 동전 꽃게장 사이 위치가 4,000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40%로 16억 원, 12억 원, 기타는 자부담으로서 17억이 되겠습니다. 이 17억에는 부지 품목이기 때문에 세 가지 품목으로 해서 우선 선별 포장 시설을 갖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하고 좋은 저장 시설을 이렇게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업 동안 저희가 산지 유통 실적을 추진한 결과 7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재 1월 25일 저희가 산지 유통센터 건립 예비 신청을 보고를 통해서 농산물 유통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월 18일에는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부지 12,796제곱미터 저희 금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약 3.3제곱미터당 약 13만 원 정도 평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저희가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이거는 구입 금액을 5억 원을 구입을 했다 얘기를 했어요. 아직 안 하고요. 잔금은 치르지 않았죠. 5천만 원 주고 그러니까 계약금만 했는데 그것을 어디 유통회사에서 지금 한 것입니까? 거기서? 우선 유통회사가 돈을 냈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농협이나 원협이나 퇴임 생골 내고요 4개 농협 참여를 했는데 안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그 대안책이 있어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 대원 총회라든가 네. 그런 것은 품목별로 토마토 예를 들면 딸기는 다른 면에서 다른 농가 면에서 생산하는 농가도 전부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휴고 품목에 따라서. 그러면 또 그런 것은 또 매년 우리가 돈을 줘야 한다 이거요? 운영 자금은 현재는 도에서 작년 올해 해가지고 3년간 그 시비 포함해서 4억씩을 지원하고. 아니 이게 과장님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45억을 말해 12억을 들여서 산지유통 종합 주식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 여기에서 산지유통 주식회사에서 자가발전을 해서 그 이익 창출해서 이게 농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만한 이익이 안 되면 우리 시비를 매년 갖다가 또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야.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하고 똑같은 결론이 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걸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작년에 그런데 우리가 12억이나 주고 국비 16억이나 주는데도 이 땅 등기를 농협에다 준다는 것은 나중에 이게 유화무화 됐을 때는 농협에다 그냥 자기들 알아서 그냥 이렇게 날아가주시오라는 거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 취급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취급 수수료가 현재 4%입니다. 4%는 작년에는 71억을 했는데 4728, 2억 8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13년도에는 우리가 130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를 취급 수술을 받은 통합 비용, 그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는 인당 현재는 70억이라 너무 적기 때문에 약 200억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200억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4%면은 진짜 고창 모 의원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국비 얼마 때문에 정말 파리가 단맛에 죽는다고 시비가 계속 투자되고 지원되는 사업은 지향을 하고 했듯이 고창 같은 선례 그렇게 크게 해놓고 지금 완전히 지금 이게 잘못 지었다라고 할 정도로 후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 5천만 원 계약금 걸었으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쪽 흡수 세 군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시간을 좀 벌리고 연구를 좀 더 하세요. 내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충분히 부족한 부분도 보완하고 이 세계 농협도 지금 이창래 농협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좀 하고 해서 뭔가 흑자가 나더라도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돼야 되고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의 열쇠가 더 이상은 투자가 안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바람이다 이 말이요. 자기들끼리 자구책을 차려야지.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심도 있게 다른 데 견학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일방적으로 농가들 이윤 남기려고 있다면 해야요. 이윤을 남겨야지. 이윤이 없는 이런 판매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윤은 조금만 남기고 그 운영비만 설정되고 나머지는 또 환원해서 농가에 돌려줘야 돼요. 그 가격을 좀 높이 받아준다거나 돈이 나오면 농가에 해당 보이죠. 우리 유통 주식회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까요. 유통 주식회사는 별도로 아닙니다. 그거는 없애든지. 지금 현재 이거 운영 체제가 저기 정우에는 통합 RPC 있잖아요. 그런 이제 타입으로 가고 그것은 수도작이고 이것은 이제 원예. 다시 원예.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연구 안 했어요. 목목관이라든가 농가들이 하면은 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대줘야 되지만은 통합 RPC 마냥으로 농협으로 이런 식으로 주면 그게 큰 염려가 될 사업이 안 돼요. 수수료가 4%가 있기 때문에 취급 물량이 늘어날수록 그 취급 수수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농가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하고 제품도 좋아야 판매도 좋고 이루어져야 수수료도 현재 APC 센터가 안 지어졌지만 작년에 71억을 저희가 매출했거든요. 어디서 했어? 올해는 130억. 어디서 했어? 원효보고 동해보고 했어요. 그 양반들은 그 선배도 있어. 해야지 당연히 토마토, 딸기 그렇게 해가지고 11개. 하여튼 과장님 신태인 황토현 7부 농협이랑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 들어가면 해도 다 들어가면 참여 안 하면 안 돼. 농협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 같이 한꺼번에 해야지. 어떤 농가들이 농가이고 그거 다 불이익을 준다고 그랬잖아. 다른 농협 안 되지. 참여도 건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그래요. 사장님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저요? 삽니다. 아무튼 완공하고 5-6년 남았어요. 이거 성공해가지고 훈수 대통하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걱정 마시고요.